코로나19 확산세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지금 이틀 연속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11월부터 3차 유행에 조짐이 보였었는데 어제 확진자 583명에 이어서 오늘은 569명으로 이틀 연속입니다. 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은 일일 확진자 1000명도 넘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그래요? 있는 네. 상황인데요. 지난 1차, 2차 유행보다 3차 유행이 더 위험한 이유는 1차 같은 경우는 대구의 신천지라는 특정 집단, 아하. 또 2차 같은 경우는 광화문 집회, 또 사랑제일교회라는 특정 집단이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근데 이 3차 같은 경우는 이 각지의 사우나, 에어로빅 교습소, 군부대, 소모임 등 그야말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도 대처를 하기 더욱 어렵다는 토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요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산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2주간 주말을 지내고 나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대유행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3차 유행은 한마디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무섭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일부터 25일 사이, 그러니까 2주간의 신규 확진자가 3,936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571명, 한 14.5%나 많고요. 또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중에서 젊은 층, 그러니까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이 많아서 추적 조사가 이제는 이 확산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는 통제에서 벗어난 전파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루 1,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접촉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3차 유행의 이 확산세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안 나온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만 놓고 보면요. 서울은 총 25개 구가 있잖아요. 25개 구 전역에서 모든 구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인구 비율 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제 기록한 213명 최다치를 기록한 이후 연속 이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치구별 신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55명으로 가장 많고요. 아하. 양천구 14명, 서초구 12명, 노원구와 중랑구 각 11명 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자치구 할 것 없이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서울도 빨간 경고등이 지금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정은 평론가님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강서구가 지금 특히 심각한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강서구에 네. 댄스 에어로빅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거예요. 거기 지금 하루 사이에 64명의 확진자가 늘었는데 그래요? 누적 131명입니다. 아하.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러네요. 집단 그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가 나름대로는 방역 수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체온도 재고 방문자 연락처도 기재하고 아하. 나름대로 신경을 쓰긴 썼는데 물리적인 구조상 지하에 연습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이라서 환기가 되지 않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1m 간격을 지킬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격렬한 운동을 하니까 숨을 거칠게 내쉬게 되고 아하. 그래서 아무리 수칙을 잘 지킨다, 체온을 잰다 하더라도 산밀 구조에서는 밀집, 밀접, 밀폐, 산밀 구조에서는 감염이 될 수 있다. 아하.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댄스 에어로빅, 강서구의 에어로빅 학원 얘기를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한테 데자뷰처럼
천안의 줌바 댄스 학원 그 확진사례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2월에서 3월 충남 천안의 줌바 댄스 워크숍 강사 사례에서 출발한 집단 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이 댄스 에어로빅 학원 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이용해서 단위 면적당 이용 현황은 준수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는 더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요, 지금 서초구에서는요, 이곳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27일 날 오전 00시 기준으로 해서 서초구에서 2군데, 송파구에서 1군데, 총 3군데에서 135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하.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샤워라든가 목욕 같은 걸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벗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탈의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말리고 파우더실 같은 경우는 뭐 로션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밀폐된 공간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이제 바이러스 밀집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머리를 말리면 헤어드라이기 쓰지 않습니까? 헤어드라이기 쓰면은 더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날릴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로션이라든가 빗을 쓴다는 것은 자기 것을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만지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통상 그 사우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바이러스가 죽지 않느냐라고 죽지 않을까요? 예, 그냥 60도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논문에 의하면 56도 정도에서 약 30분 정도 이 바이러스가 생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도인데 그 안에 사람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0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어려운 어렵겠네요.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 바로 옆에 어떤 그 증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요,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는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에서는 안전할 수 없으므로 밀폐, 밀집, 밀접 산밀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또한 실내 체육시설 이용, 모임과 회식, 각종 행사와 대회, 다양한 소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확진이 되는 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요, 장해찬 평론가님, 그런다면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방역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인천해양경찰청 소속의 해경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방역당국의 전화를 받고도 본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접촉자, 방문지를 알리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해경과 함께 유흥지점을 방문했던 이 50대 고일제 채취업자가 21일에 확진 판정 받게 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40대 해경이 일행 3명과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당국에서 이제 유흥업소에 가서 방역 절차를 했습니다만 이미 초기 대응에 필요한 52시간이 지난 다음이었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유흥주점에서 관련 확진자가 49명으로 폭증했는데 만약 이 해경이 좀 제때 말했다면 좀 일찍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49명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네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오윤성 교수님, 자신이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지금 이게 무슨 사회적인 피해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52시간이 경과돼서 49명의 확진자가 이제 발생이 됐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공무원과 업자 그리고 유흥업소 이 세 가지 그 요소를 놓고 본다면 약간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업주하고 이제 그 유흥주점에 바로 업자하고 자기는 공무원 신분인데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약간 불편했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빨리 얘기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일단 이제 신속한 역학조사가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경에서는 네. 일단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기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하. 사실은 이제 해양경찰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맞아요. 그런 어떤 그 사례가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도 위기입니다만 이곳도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부산, 울산 지역이 장구, 사물놀이 중에 하나인 장구 네네. 때문에 그 장구 강습 시험 관련해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음악 교실에서 확진된 분이 장구 시험 보는 행사를 했나 봐요. 네. 장구 시험장에 가서 집단 감염이 생겨가지고 지금 3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89명이라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허. 다행히 시험 본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아직까지 지금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네. 지금 장구 교습 관련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구 시험장이 어떤 환경이 있기에 지금 이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장구 시험이 뭐냐면 고고장구 지도사 자격증 시험이에요. 근데 고고장구라고 하는 게 이제 대중 그 음악에 맞춰서 장구를 치는 대중 예술이거든요. 아. 근데 이 시험을 볼 때 표정 연기도 하나의 그 시험 대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응시자들이 표정을 보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시험에 참가를 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부산, 대구 인근에서 78명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단순히 참가한 사람만 78명이지 뭐 시험 감독하고 안내하고 하려고 전국에서 최소 128명이 참석한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시험장에 전국에서 응시생이 왔다가 다시 시험 보고 전국으로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요. 작은 부주의 하나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경남 진주도 지금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제주 여행을 다녀온 경남 진주 이 통장단의 집단 감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를 방문해 연수를 진행했고요. 또 다른 일행은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단체 관련 확진자가 어제까지 59명이 나왔는데요. 어허. 오늘 오전 10시 현재 관련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가 모두 1,529명에 이릅니다. 1,518명이 검사를 받아서 59명이 양성,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검사 예정 중입니다. 아하. 심지어 진주시장도 이 단체 관련 동선 노출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아이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오는 2월 4일 정오까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단순하게 경남 진주 지역에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진주 이통장단 확진이 지금 제주도까지 번져서 지금 제주도도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이통장단과 접촉해서 추가로 확진된 사람이 지금 3명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 3명 모두 이통장단과 직접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이 접촉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3명이 더 추가 확진이 됨으로써 경남 진주 이통장단에 의한 제주 확진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하, 이러다 보니까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이 시국에 제주도로 이통장 연수를 보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진주시를 고발한다. 아. 이런 글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된다. 단순 여행 목적의 방문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장 통장 신분으로 이 와중에 이 시국에 굳이 기어이 제주도까지 이 꼭 연수를 갔어야 됐냐 이런 비난이 지금 진주시에 쇄도하고 있답니다. 입장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이 통장단이 집단 감염되어 우리 시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연이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매우 송구할 따름입니다. 우리 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불편함과 어려움을 들게 되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드립니다. 자, 지금요, 2단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탓에 많은 이 자영업자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식당은요, 밤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엉뚱한 곳에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네, 바로 파티룸입니다. 주로 젊은 층이 밤 9시 이후에 이제 갈 곳이 없어지자 이 파티룸을 대여해서 3, 3, 5 본인들끼리 이제 유흥을 즐기는 추세가 도드라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보다 예약률이 더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전언입니다. 문제는 이 파티룸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의 방역 지침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아, 그래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방에 2명, 뭐 최대 4명 이렇게 묵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티룸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파티룸 안에서 이 산밀, 이 밀집, 밀폐, 밀접 과정에서 본인들끼리 이제 술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윤성 교수님, 왜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역의 사각지대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파티룸이. 이게 이제 뭐 사회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풍선 효과라 그럽니다. 여기를 갖다가 단속을 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2단계 이후에 예약이 더 늘었다라고 그래요. 서울시에 있는 그 파티룸 같은 경우 인기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12월 연말 모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뭐 토요일 날 하루 어떤데 확인을 해보니까 토요일 날 하루, 일요일 날 하루 빼고는 전부 다 예약이 다 찼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 와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차 싶어가지고 이 파티룸 같은 경우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는 이 멀티방처럼 방역 규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거 안 하고 뭐 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뭐가 터지면 대응 나오고 터지면 대응 나오고 뒷북 대응,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또 피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서울시도. 이러다 보니까요. 방역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런 조치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지하철이 오늘 오후 10시부터 20% 단축 운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의 1000만 시민 긴급 멈춘 기간 관련 대책의 하나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0시 이후 지하철 운행 횟수는 종전 165회에서 20% 감축한 약 132회가 됩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도 약 1.7분 더 늘어나게 되는데 수도권 전철 전체로 보게 되면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모든 열차가 종착역 기준으로 0시 30분이 되면 종료하게 됩니다. 하하. 최단비 변호사님,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운행을 줄이고 막차 시간 당긴다. 이게 방역에 도움이 됩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이 마지막 막차 시간을 오전 1시에서 자정으로 앞당긴 적이 있어요. 네. 이 앞당기고 나서 11시부터 이용자가 17.3%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이용자가 더 많이 늘었느냐? 그렇지 않고 한 3% 정도만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운행의 시간을 단축을 하면 그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 빨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빨리 들어가게 되면 모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효과가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또 시민분들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지금 3차 유행에 긴장하는 건 많은 사람 다 긴장하겠지만요. 지금 수능을 엿새 앞둔 수능생들, 고3들도 지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도 일단 일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나가고 공부는 일단 집에서 저 말고도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최대한 아무도 잘 안 만나고 얼마나 지금 수험생들 이중고, 삼중고에 있어요. 그냥 평상시 같아도 시험 앞두고는 불안감, 긴장감에 지금 잠도 잘 못 이룰 텐데 지금 코로나가 3차 유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싸워야 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수험생들도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김포에서 한 수험생 가족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3단계 심화 격리를 하는 겁니다. 어허. 보통 우리가 이제 격리를 한다고 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수험생이 있는데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집안 아하. 식구들하고도 네. 접촉을 안 한다. 방에만 있는데
혹시 무심코 침대에서 잠을 잘 때 누가 들어왔다가 만약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잠을 잘 때는 방에만 있는 거로도 불안해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세상에.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다시 텐트 안에서 그렇게 지금 만전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방 안에, 수험생 방 안에 그냥 자는 게 아니고 그 방 안에 텐트를 쳐서 그 안에 들어가 잔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가족 간에 있어서의 감염 현상이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때 만약에 감염이 되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한순간에 허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하. 가족끼리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외출이 잦으니까 밤 10시 이전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럼 아버지 밤 10시까지 못 들어오게 하면 아버지 지금 전철도 끊어지면 도대체 어디 가 있느냐 어디 말이에요. 식당도 갈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네.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 화장실 쓰는 것도 고3 전용 화장실을 쓰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으면은 서로가 너 혹시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대화하는 것을 갖다가 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가족들끼리도 집 안에 있으면서도 문자, 카톡,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필사적으로 되도록이면은 접촉을 줄임으로써 수능을 보는 그 학생에 대해 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하는 이 가족 간에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요. 아빠가 문 밖에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아들아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아이고 손 날려도 네가 다 식어간다 야. 이런 상황이 지금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거리두기를 지금 이틀 연속 500명대가 나왔잖아요.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뭘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단계의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약 400에서 500명 이상의 주간 평균 하루 환자가 발생할 때를 상정하고 검토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2.5단계에 대한 질의 부분들은 아직은 좀 기준상으로는 좀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인 조치는 중요하지만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아니 장해찬 평론가님 2.5단계는 그러면 어떨 때 올리는 거길래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보통 한 주에 평균적으로 전국 확진자가 400명, 500명 이상 나올 때 2.5단계 격상을 논의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일주일 내내 계속된다면 정부에서도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오는 일요일 정부에서는 이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다만 바로 이렇게 수위를 올리지 않는 것은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기 때문에 주말을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 효과로 인해서 확산세가 다음 주 말쯤에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와 방역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2단계 상태에서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게 2.5단계나 3단계가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이 경제가 완전히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입니다만 일각에서는요, 특히 전문가들은요,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한 명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추가 감염되지 않고 유행은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1, 2주가 걸리는데 정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이런 대유행을 어떻게든 막아야지만 12월 됐을 때 1,000명이 넘는 이런 상황들을 막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가 될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또 정부에서는 다음 주에는 또 이런 확산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어. 아니 박선배 변호사님, 뭔가 일관된 목소리, 일관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전문가들이 정부 방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확산세 조개 꺾지 못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은요. 아니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지금 거리두기 격상을 논하는 거야 할 텐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했다가 거리두기를 낮췄다가 다시 확산하니까 또 올리고 하다 보면 계속되는 피로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제에 격상을 시켜서 거리두기를 격상시켜서 완전히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